야생에서는 수많은 동물들과 몬스터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개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즉 플레이어인데요. 우리는 도대체 왜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플레이어를 부르는 명칭은 스티브 또는 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성별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티브의 얼굴만 봐서는 남성이 분명한데 알렉스는 언뜻 봐서는 성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중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을 때는 특유의 비명소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타격받는 소리만 들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플레이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졌죠. 이렇게 존재의 의의가 궁금한 플레이어들을 도대체 누가 마인크래프트 세상으로 불러오게 한 걸까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플레이어들은 현실 세상의 꿈과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빌딩숲 답답한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깐이나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누군가가 플레이어들을 만들었다고 보는 창조론과 그냥 컴퓨터 게임인데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는 현실론이 학계에서는 주류 의견으로 나뉘었죠. 아무튼 이 플레이어들은 오버월드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야생에서 궁궐을 짓는 괴물 같은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며 어떤 플레이어는 마을의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일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플레이어는 낚시를 즐기며 세월을 낚고 있기도 하죠. 이렇듯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니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오버월드 생활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떤 꿈들을 이루셨나요? 이곳은 한창 급박하게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엔드월드. 엔드 세계의 대장인 엔더 드래곤을 무찌르면 어디론가 향하는 작은 포탈이 열립니다. 이동하면 똑같이 엔드월드지만 이곳에는 엔더 드래곤이 사는 곳과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엔드의 유적이 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엔드월드로 오는 이유는 이 유적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엔드 도시를 찾는 건 매우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수많은 엔더맨들의 눈초리를 뚫고 대륙과 대륙 사이를 블럭을 쌓으며 이동하면서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엔드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조물 안에 각각 위치한 창고들에는 쓸만한 전리품들이 있지만 창고 주위를 지키는 셜커들이 두꺼운 껍질을 방패 삼아 플레이어들을 방해하죠. 이 셜커들은 위협을 감지하면 위치를 변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들 중에 얌체 오브 얌체로 불립니다. 이렇게 셜커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엔드 도시 건물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으로는 다이아몬드, 인챈트 도구, 방어구 등 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간혹 하늘을 쳐다봤을 때 작은 배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배의 이름은 엔드쉽, 엔드 함선입니다. 어둡고 높은 엔드 하늘에 혼자만 떠 있어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셜커만 모두 제거했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배 안에는 오버월드에서는 절대 얻을 수 또는 제작할 수 없는 물품을 득템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건날개입니다. 건날개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부유하며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건날개와 폭죽만 있다면 엔드월드 탐사도 더 쉬워질 수 있죠. 오버월드의 플레이어 사이에서 상당한 고가로 팔리는 아이템이며 그 외에 엔더 드래곤의 머리통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식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오버월드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위대한 아이템들을 얻게 해주는 엔드 유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세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는 법입니다. 오버월드의 넓디 넓은 자연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참 많지만 이 개체는 참 희귀한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 아홀로틀인데요. 이들은 일반적인 우물이나 바닷가에서는 살지 않고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서류에 해당되는 이 동물은 처음 보면 거대 올챙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귀엽게 생긴 이 아홀로틀은 생김새와는 다르게 물속의 포식자 역할을 합니다. 수중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인 드라운드와 가디언도 아홀로틀에게는 한 수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물속의 수호자들로 불립니다. 그 외에도 오징어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오징어건 아홀로틀에게 잡아먹히는 건 일상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겠군요. 아홀로틀의 개체는 동일하지만 색깔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아홀로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희귀한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무려 0.08%가량의 확률로 생성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만약 야생에서 살아가던 중 파란 아홀로틀을 보셨다면 당장 컴퓨터를 끄고 달려가서 로또를 사는 게 좋습니다. 아홀로틀들은 플레이어에게 친화적인 동물이지만 자존심이 높아서 길들이지는 못해도 번식시키는 건 가능한데요. 열대어를 아홀로틀에게 먹이로 주면 만족스럽단 듯이 하트를 내뿜으며 번식을 합니다. 예절을 아는 아홀로틀들은 자신들이 노리고 있던 몬스터를 플레이어가 대신 잡아주면 성의의 표시로 회복 효과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의 이런 장점들 때문에 양동이에 아홀로틀들을 잔뜩 담은 뒤에 바다 신전에 한꺼번에 풀어놓고 가디언들과 난투극을 벌이게 하는 플레이어들도 종종 있는데요. 징징이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런 행동들은 희귀종인 아홀로틀들에 대한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성명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동물 아홀로틀이지만 이들은 멀지 않은 어딘가의 물속에서 악당 드라운드들과 가디언들을 무찌르며 오늘도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습하고 기분 나쁜 지역이라고 불리는 늪지대 지형입니다. 수질도 초원에 비해 흑색을 띠며 왠지 발도 안 담그고 싶은 느낌을 들게 하죠. 당연하지만 늪지대에도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녀라고 불리는 이들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기 오두막이 보입니다. 저기에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군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마녀 집이었어? 미리 말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녀입니다. 꽃갈콘 같은 모자를 쓰고 보라색의 상의를 두르고 있습니다. 마녀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마법이 담긴 유리병을 던지며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그냥 피해를 주는 고통의 물약, 독이 담긴 물약, 구속의 물약, 나약함의 물약 등 던지는 물약도 가지각색입니다. 마녀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가 치유를 위하여 회복 물약을 직접 마시기도 합니다. 또 의외로 지능이 높은 편이라서 용암에 들어갔을 때는 화염 저항 물약을 마시며 유유히 빠져나오기도 하죠. 물속에서는 수중 호흡의 물약을 마시며 간편하게 물에서 생존하기도 합니다. 이 마녀가 이렇게 많은 물약들을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일설에 의하면 도라에몽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마녀들은 우민들의 마을 습격 때도 간혹 나타나는데요. 우민들에게 체력 회복 물약을 던지기도 하고 가끔 깊은 동굴에 숨어 있어 습격 이벤트를 끝내지 못하게 만들어 플레이어들의 혈압을 올리는 주 원인입니다. 사악한 마녀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징징이 성직자 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폭풍우를 동반한 번개가 빗발치는 날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징징이들이 번개를 맞고 몸이 변형되어 마을에서 탈주하면서 이들이 반사회 성향의 마녀가 된다고 하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녀를 보듬어주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뜨거운 태양이 온 생물과 자연을 건조하고 있는 이곳은 사막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라도 하늘에서 쬐는 햇빛에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듯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지형이죠. 이렇게 화끈한 상황에서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선인장밖에 없을 겁니다. 듬성듬성 나 있는 선인장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다 보면 알 수 없는 사면체 유적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피라미드인데요. 중앙 부분의 삼각형 모양과 두 개의 기둥 부분이 피라미드의 특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피라미드와는 그 형태가 다소 다르게 생겼지만 오버월드 피라미드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영험하고 고혹적인 피라미드의 분위기에 플레이어들은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것도 잠시일 뿐 우리가 피라미드를 찾아온 이유는 관광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피라미드 속에 숨어있는 이름난 보물들을 찾기 위함이죠. 피라미드 속에 있는 그 어떤 흉악한 몬스터들도 플레이어를 막을 순 없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중앙의 테라코타를 파헤치면 보물이 나온다는 전설을 들은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땅부터 파봅니다. 하지만 조심성 없이 무작정 땅을 팠다가는 징징이 문화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고대인들이 설치해놓은 함정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플레이어들의 수는 무려 9,3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상자 안에는 에메랄드나 인챈트북, 화약, 황금 사과가 주로 들어있으며 우니조와 다이아몬드라도 얻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싱글벙글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불같이 뜨거운 사막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피라미드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막 위 모래알들을 밟으며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꿉꿉한 습지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초록색의 네모난 젤리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생명체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주로 어두컴컴한 늪지대에서 살아갑니다. 젤리로 이루어진 형태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나며 생물학적으로 다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를 하며 이동하죠. 이들을 처음 보는 플레이어들은 귀엽게 생긴 외형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귀여운 외형과 다르게 플레이어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몬스터들입니다. 난이도 어려움 기준으로 가장 큰 슬라임은 6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급하게 대형 슬라임을 잡는다고 공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 마리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슬라임들에게 맞서기 가장 괜찮은 방법은 가시가 인챈트된 갑옷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슬라임들은 간혹 플레이어나 마을의 농장에 침입해서 한 해의 농사를 망쳐놓는 해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방제업체 징스코에서는 슬라임 방제 작업 패키지까지 출시되었을 정도로 슬라임들은 징징이들과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죠. 슬라임들이 이렇게 사고뭉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슬라임을 잡았을 때 나오는 슬라임볼은 동물들을 이동시킬 때 필수적인 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이기도 하며 레드스톤 연구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끈끈이 피스톨을 만들 때에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의외로 용도가 있는 슬라임들, 이 질척거리며 통통 뛰어다니는 슬라임들을 야생에서 보신다면 같이 한번 통통 뛰어노는 것은 어떨까요? 광물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지하를 파고 있는 플레이어의 모습이 보입니다. 석탄도 얻고 청금석도 얻었군요.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는 찾지 못한 것 같네요. 그때 플레이어의 눈앞에 지하에 알 수 없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철도가 깔려있고 나무 판자와 울타리들이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이곳은 폐광입니다. 폐광은 오래전 광부 징징이들이 마을에서 사용할 석탄들을 끌어모으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몬스터들의 위협이나 더 이상 채취할 광물이 바닥나자 이곳을 버리게 되며 폐광이 된 것이죠. 플레이어가 이렇게 버려진 폐광을 만난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광에 깔려있는 철도들은 플레이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품목이며 간혹 운이 좋으면 상자가 실려있는 광물 수레에서 다이아몬드나 철, 황금 사과 같은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광에서는 아이템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곳에도 위험한 몬스터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굴거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거미줄에 칭칭 둘러싸인 몬스터 생성기에서 나오는 동굴거미들은 플레이어에게 달려들고 운이 안 좋으면 동굴거미의 독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플레이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하를 탐험할 때는 폐광에서 생성되는 동굴거미들 때문에 기껏 채취한 광물을 모두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독제를 하나라도 챙겨가면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가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폐광.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에겐 더없이 사랑스러운 공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평화로운 한밤중, 집을 짓느라 아직도 잠에 들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꼭 밤에 이렇게 잠 안 자고 다른 일을 하는 야행성 플레이어들이 한 명씩은 존재하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의 상황은 좀 나쁜 것 같네요. 잠을 안 자는 플레이어의 눈과 뇌를 노리는 악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늘의 무법자 팬텀들이죠. 이들은 플레이어가 3일 연속 잠에 들지 못한 경우 달이 뜨는 밤에 하늘 높은 곳에 생성이 시작됩니다. 감정이라던가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팬텀들은 오직 잠들지 않은 플레이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드디어 팬텀도 플레이어의 허점을 노리고 다가갑니다. 플레이어는 안타깝게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는 팬텀의 날카로운 이빨을 맞고 플레이어는 당황합니다. 우선 팬텀들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뛰지만 팬텀의 추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하늘의 무법자 팬텀들에게 목숨을 잃고 영원히 잠에 들어버렸군요. 안타깝지만 자연의 순리입니다. 팬텀들은 하늘에서 추락하며 플레이어를 타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체력도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20이라는 수치로 웬만한 공격에는 꼼짝하지 않죠. 그래도 이런 팬텀은 의외로 파괴법이 쉬운 편인데요. 철골렘이나 눈사람을 만들어서 팬텀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잠을 꾸준히 자면서 팬텀이 생성되는 조건을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잠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팬텀을 잡고 나오는 팬텀 껍질은 느린 낙하의 약을 만들 때 필수적인 재료이므로 오히려 팬텀의 생성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팬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몬스터라는 설도 있는데요. 3일 동안 잠에 들지 못한 플레이어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정신 착란 및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에 빗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이라고 불리는 징징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생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플레이어에게 물건을 팔고 있죠. 그런데 이 주민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두건을 쓰고 마스크까지 걸치고 있는 이 주민은 일반 주민이 아니란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죠. 혹시 나뭇잎 마을에서 파견된 닌자라도 되는 것일까요? 보스 있는 외형과는 다르게 전투력은 하나도 없는 이 생물은 떠돌이 상인이라고 불립니다. 플레이어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싼 값은 아니고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상인이죠. 이들이 파는 품목은 사탕수수, 붉은 모래, 발광석, 앵무조개 껍데기, 다양한 묘목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떠돌이 상인이 파는 아이템들을 귀한 에메랄드를 주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판촉 활동은 꾸준한데요. 야생에서 길을 거니다 보면 떠돌이 상인들은 알게 모르게 플레이어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몬스터의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활동하는데요. 주변에 좀비 같은 몬스터들이 감지되면 이 떠돌이 상인들은 투명 포션을 마셔서 자신의 위치를 가립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몬스터들이 떠돌이 상인들을 노리는 경우에는 곁에 있는 짐꾼 라마들이 침을 뱉으며 상인들을 지켜주죠.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진 못해서
떠돌이 상인들은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금방 죽고 맙니다. 마인크래프트 오버월드에서는 플레이어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뼈다귀로 길들이는 늑대나 씨앗으로 앉힐 수 있는 앵무새처럼 고양이도 빠질 수 없는데요. 늑대처럼 플레이어의 목숨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하진 않지만 고양이도 유용한 생물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개체들에게 관심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생선 가게 주변에서 방황하는 고양이들을 생선으로 길들이죠. 플레이어를 본 고양이들은 외부 환경을 경계하는 습성 때문에 멀리 도망가곤 하지만 생선의 비린내를 감지하고 다시 플레이어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움직이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온 고양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생선을 먹이면 길들이는 데에 성공입니다. 고양이들은 플레이어를 야생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리퍼나 팬텀 같은 흉악한 생물들도 고양이의 날카로운 눈매를 보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죠.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는 고양이가 내는 하악질 소리가 크리퍼와 팬텀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렇게 길들인 고양이들은 주인이 잠을 자는 동안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썩은 고기, 닭고기, 토끼 가죽처럼 어디선가 아이템들을 주워와서 플레이어에게 감사의 인사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플레이어들은 싸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쉽게 죽는 늑대보다 고양이가 더 키우기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집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은 버섯들이 살아 숨쉬는 버섯 아일랜드입니다. 평소 초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버섯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야생이죠. 이 버섯섬은 일반적인 초원과는 차이가 있는 생물군계입니다. 해풍이 불어오는 버섯섬, 어떤 이름 없는 언덕 위에 큰 버섯을 주거지로 삼아 살아가는 생물이 있죠. 바로 버섯소입니다. 마치 버섯을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이 동물은 특이한 듯 특이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나무 그릇을 가져다 댔을 때 버섯 수투가 젖에서 나옵니다. 일반 우유와는 다르게 이 스튜는 포만감을 채워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 플레이어는 버섯소를 이용해서 식량을 대체하여 농사나 수렵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버섯소가 존재한다면 밥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꼽히고 있죠. 버섯소들은 희귀하고 특수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밀로도 번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육을 시키는 게 가능하죠. 이런 버섯소들은 황당한 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치 버섯균에 감염된 듯한 붉은색과 하얀 무늬를 가진 버섯소. 야생의 갈색 버섯을 떠올리게 하는 갈색 버섯소가 있습니다. 이 버섯소들은 번개를 맞으면 색깔이 변화하는데요. 징징이 과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번개로 인해 유전자 구조가 변형되면서 외형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오늘은 춥고 쌀쌀한 겨울바람이 들이닥치는 차가운 지형으로 이동합니다. 칼바람 나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아주 높은 산맥에 유유히 살아가는 하얀 털이 덮인 생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염소입니다. 흔한 생물 군계에서 생성되는 동물이 아니라 자주 볼 수 없죠. 외형으로 귀엽게 생기고
복실복실하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염소들은 성질이 좋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생물체에게 강하게 포옹을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마침 염소가 포옹할 준비를 끝낸 것 같네요. 점점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에게 밀려나면 일반적인 몬스터들에게 맞는 것보다 더 멀리 밀려납니다. 이곳에 사는 원주민 징징이들은 염소의 이런 성격을 이용하여 염소 뿔을 채취하기도 하는데요. 염소가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면 큰 충격을 받은 뿔이 부러지며 땅으로 드랍됩니다. 이렇게 벽에 머리를 박으며 드랍된 염소 뿔로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뿔의 형태마다 소리가 제각각이지만 여기서 나는 나팔 소리 중 하나가 우민들의 마을 습격대 소리와 동일한데요. 징징이 기자단의 추적에 의하면 우민들이 자신들의 근거지에 염소를 몰래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돌고 있죠. 또 염소들은 밀을 좋아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자신이 직접 염소를 키우고 싶다면 밀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외인 사실은 염소들에게서 우유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상시에 해독제가 없는 상황에서 염소를 발견했다면 염소로부터 우유를 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야생에서 염소를 만난다면 사랑에 답하듯이 함께 포옹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망망대해 속 평화로운 무인도입니다. 일반적인 지형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난파선이죠. 이 구조물은 누군가가 건축한 게 아닙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난파선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 배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움직였었고 풍파에 휘말려 해변에 버려져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야생에서 살아가는 플레이어들이 이 난파선을 보게 되면 신기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데요. 난파선은 배가 파손되면서 선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난파선 내부 창고에는 철괴나 금괴, 선원들이 먹다 남긴 농산물, 석탄, 화약 같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가끔 귀족들이 사용하다 버려진 난파선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난파선은 한번 탐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난파선 내부에 있는 보물 지도를 얻게 되면 오버월드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보물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해적왕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탐험에는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난파선은 대체로 바다 깊은 곳에 침몰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나 드라운드의 공격으로 위협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추워도 너무 추워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인 이곳은 북극입니다. 보이는 동물이라곤 흰 토끼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침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곰이죠. 이곳 북극을 비롯한 극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 중 아마 가장 유명한 동물일 것입니다. 북극곰의 인상은 곰인형과 비슷하게 생겨서 매력적이고 친해지고 싶은 동물입니다. 아무리 친해지고 싶다고 해도 북극곰은 사람을 찢는다는 이야기가 있듯 이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북극곰이 플레이어를 급작스럽게 공격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극곰의 곁에 새끼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새끼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북극곰은 누군가가 자신의 새끼에게 접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호기심에 다가온 플레이어를 찢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동물임에도 극한의 상황에 몰린 플레이어들은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북극곰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공포스러운 동물임에도 극한의 상황에 몰린 플레이어들은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북극곰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북극곰을 잡았을 때 드랍되는 생선으로 아사 직전의 플레이어들에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곰은 사람을 찢지만 사람도 배고프면 북극곰을 찢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몬스터들도 많지만 반대로 플레이어를 지켜주고 몬스터들을 공격하는 우호적인 생명체들도 많습니다. 철골렘이나 늑대 같은 생명체들이 플레이어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들과 더불어서 눈골렘이라는 개체도 플레이어와 가까운 생명체인데요. 호박을 쓰고 있고 다리가 달려있지 않는 이 개체는 겨울철 누군가가 만든 눈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보여도 이들은 상당히 유용한 존재인데요. 오버월드에서 악당 역할을 하는 몬스터들 대부분을 눈덩이를 던지며 견제합니다. 크리퍼 같은 생명체들도 눈덩이 앞에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덩이를 계속 맞게 되면, 그러니까 눈덩이를 사실 이름만 견제고 눈덩이를 맞는 몬스터들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속성이 강력한 블레이즈의 경우 눈덩이를 맞을 시 3의 체력이 깎이죠. 이 든든한 눈골렘들에게도 약점이 있다면 바로 네더월드와 물속입니다. 단 1%의 수분이 존재하지 않는 네더월드와 너무 과다하게 수분이 많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몸이 녹아내려서 금방 죽고 말죠. 마을 같지만 마을과는 전혀 그 이미지가 다른 이곳은 우민들의 비밀기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인 징징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재물을 탐하는 우민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징징이 마을이 다양한 생물 군계에서 존재하듯이 우민들의 기지도 어느 곳에서든 존재합니다. 우민 기지의 특징은 첨탑처럼 보이는 거대한 감시탑이 존재하고 주위에 감옥들이 있습니다. 감옥 내부에는 마을을 공격당하면서 인질이 된 철골렘들이나 알레이가 갇혀 있기도 합니다. 이 철골렘 하나면 우민 기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혀온 건진 비밀입니다. 그 밖에도 훈련용으로 보이는 허수아비도 있어서 이들이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반란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양한 볼거리들 덕분에 야생에서 우민기지를 보게 되는 건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마냥 즐길 수는 없습니다. 우민기지 주위에는 무장한 우민 무리들이 플레이어를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우민기지가 주변에 있을 때 빙 둘러서 아예 피해가던가 혹은 우민기지를 전멸시킨 뒤에 통과하기로 마음먹기도 합니다. 우민기지를 공격하게 될 때 감시탑의 최상부에는 우민무리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을 물리치면 우민기지는 통제력을 상실해서 혼란에 빠지고 플레이어는 전리품을 챙겨갈 수가 있죠. 우민기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은 인챈트북, 경험치병, 식재료, 석궁 등의 아이템들이 플레이어를 기다립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존재하는 구조물 중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림 대저택이죠. 마치 플레이어가 섬세하게 지어놓은 야생 집처럼 생겼습니다. 이곳 삼림 대저택이 희귀한 이유는 먼저 어두운 숲 생물 군계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숲 생물 군계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확률을 통해서 생성되는 구조물이죠. 원래 이 대저택은 부자 주민의 집이었지만 우민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반란군의 나와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저택을 발견하게 됐을 때 탐험을 결심했다면 무장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도끼로 사람의 머리를 노리는 변령자들이 대저택 곳곳에서 숨어 있으며 만약 소환사라도 보게 된다면 백스들로 인해서 탐험은커녕 붉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물리치고 대저택 곳곳을 탐색하다 보면 흑요석을 보관하는 방에서 다이아몬드 블럭을 찾기도 하고 용암을 보관하는 방에서 용암을 파헤치다 보면 다이아몬드 블럭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저택 곳곳에는 우민들이 아이템을 보관하는 상자들도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표나 식자재, 인챈트 사과나 다이아몬드 갑옷, 음반과 같은 희귀 물품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들을 볼 때 대저택을 왜 보기 어려운 것인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솔바람 불어오는 오버월드 초원 지형의 어딘가 토끼굴에서 튀어나온 귀엽고 깜찍한 토끼가 풀을 뜯어먹으며 광합성 중이네요.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냥 평범한 토끼인데 오늘 다큐는 쉬는 건가요? 그때 뒤에서 여우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토끼였다면 도망가려고 뛰다니겠지만 이 토끼는 뭔가 이상합니다. 마침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는데요. 토끼는 오히려 여우를 공격합니다. 자신을 보면 도망만 치던 토끼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하자 여우는 황당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끼는 평범한 토끼가 아닙니다. 바로 살인 토끼라고 불리는 특수 몬스터입니다. 이 토끼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개체는 아니지만 번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살인 토끼라는 이름에 비해 체력은 토끼와 같아 약하지만 서슬퍼런 이빨로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 이 토끼들이 자연적으로 많은 개체들이 생성되었다면 플레이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토끼를 괴롭히는 플레이어에게는 매일 꿈에서 살인 토끼가 나와 플레이어를 공격한다는 설이 있는데요. 어쩌면 살인 토끼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의 토끼들의 원혼이 한데로 뭉친 게 아닐까요? 뜨거운 용암이 흘러넘치는 네더월드의 어딘가.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감히 접근도 못할 용암 주위에서 헤엄을 치는 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더인데요. 이들이 네더월드에서 발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생물들이 용암에서 헤엄을 칠 수 있다는 특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합니다. 스트라이더는 선천적으로 신경 다발을 제외하고는 모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탈모라이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머리카락을 주고 극단적으로 뜨거운 온도인 용암에서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가죽 덕분에 네더월드의 무시무시한 환경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더가 만약 용암의 뜨거운 온도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올 경우 추위를 견디지 못해
혈색이 바뀌고 몸을 떱니다. 용암에서 살아가는 스트라이더들은 플레이어에게 좋은 이동수단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안장을 스트라이더에게 얹은 뒤 뒤틀린 균 낚싯대로 스트라이더를 유혹하여 이동이 쉽게 가능합니다. 네더월드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트라이더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일부 몬스터들도 스트라이더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감염된 피글린을 등에 태우고 용암 위를 유유히 이동하는 스트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되어 한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으스스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마을 같지만 인적도 없고 건물에도 하자가 있는 것을 보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집 지붕과 창틀 곳곳에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옵니다. 주민인 걸까요? 아닙니다. 감염된 주민이군요. 사실 이 마을도 원래는 멀쩡하고 평화로운 형태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좀비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마을 지킴이였던 철골렘이 전사하였고 철골렘의 부재로 인해 치안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차츰 감염되어 갔으며 그렇게 마을의 구조가 붕괴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망해버린 마을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징징이 대학교 마을연구팀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감염된 주민을 해독시키고 마을 주택들의 일부를 수리하였더니 다시금 주민들이 생기를 되찾아 이전처럼 건강한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버려진 마을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다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둡고 컴컴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은 동굴입니다. 동굴도 그냥 동굴이 아닌 물이 깊게 고여있는 수중 동굴이라고 할 수 있죠. 물비린내가 배긴 이 깊은 수중 동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언뜻 보면 심해처럼 암흑만이 존재하는 이곳에도 저 멀리서 작은 한 줄기의 빛이 보입니다. 혹시 움직이는 전구라도 되는 걸까요? 이 친구는 바로 발광오징어입니다. 때리면 도망가는 특성은 일반 해양오징어와 비슷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서 주변을 밝혀주는 신비한 수중생물인데요. 하지만 맛도 없고 독소가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쓰이지 못하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발광오징어가 내뱉는 발광먹물이 인테리어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표지판에 쓴 글자는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을 띠지만 발광먹물을 발라주면 아주 밝은 효과를 내주죠. 그런데 베드락 에디션에선 미음 플러스 한자 5번을 누르면 색깔을 입히는 특수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표지판을 밝히기 위해서 이 발광 오징어를 잡을 필요가 있는지 많은 플레이어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찝찝하고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듯한 맹그로브 숲 어딘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우리 촬영팀을 맞이해주는 생물들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이 주황색의 부리부리하게 생긴 생물은 바로 개구리라고 불리는 생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이 개체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개구리들은 소형 슬라임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특이한 동물들입니다. 혓바닥에 작은 촉수들이 슬라임을 꽉 붙잡고 입으로 끌고 가는 원리로 음식을 섭취하죠. 그리고
슬라임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마 큐브도 개구리의 주식이기도 합니다. 개구리들 사이에서 슬라임은 순한 맛, 마그마 큐브는 매운 맛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개구리들은 슬라임볼로 번식이 가능한데요. 짝짓기를 한 개구리들 중 암컷 개구리가 물가에 알을 낳습니다. 이 알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올챙인데요. 올챙이들은 슬라임볼을 먹여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늪지대나 맹그로브 숲에서 올챙이를 보셨다면 슬라임볼을 먹여서 성장시켜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끈끈이 비스토를 포기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곳 툰드라 지형은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바람이 쌩쌩 불며 다른 생명체들의 접근을 방해하죠. 그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집이 저기 보입니다. 이글루라고 많이 부르죠. 이글루는 누가 지었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우며 플레이어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개념입니다. 이글루 내부에는 침대와 양털로 이루어진 바닥, 화로, 조합대 등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촐한 구조물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죠. 바로 바닥입니다. 양털 시트를 치우면 이글루의 지하실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나오는데요. 깊게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웬 작은 실험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 한 명과 감염된 주민 한 명이 갇혀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옆에 있는 양조기와 상자에는 각각 나약의 물약과 황금 사과가 준비되어 있죠. 주민의 해독법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플레이어는 좀비 주민을 해독시킨 뒤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홍뿐. 무슨 영문으로 이곳에 갇힌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구출된 주민들은 플레이어가 인공적으로 마을을 만들 때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햇빛이 쨍하게 비추는 초원 속 나무들이 우거진 삼림지대 어딘가 오밀조밀하게 생긴 생명체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소환사가 생성시킨 벡스 같은 몬스터인 걸까요? 그렇다면 큰일인데요. 가까이서 보니 벡스와는 스타일이 다르게 생겼군요. 이 하늘색의 생명체는 알레입니다. 이 생물이 자연 속에서 하는 일은 동네방네 온 곳을 날아다니는 일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에게 아이템을 쥐어주면 플레이어와 애정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레이에게 달걀을 쥐어주면 그 근방 약 60m에 떨어져 있는 달걀들을 플레이어에게 전해주죠. 이런 도움은 야생 속 생존을 목적으로 시야가 집중되어 놓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알레이와의 애정관계가 해제되기 때문에 거리 조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레이는 흥이 많아 주크박스로 노래를 들려주면 춤을 추고 이때 자수정을 먹이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알레이가 파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 플레이어는 알레이를 파리로 오인하여 전기파리채로 알레이를 잡았다가 오버월드 평화법 위반 혐의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 중 새는 희귀한 존재입니다. 새라고 하기에는 포유류인 박쥐나 네더의 가스트 같은 동물들은 새가 아니죠. 그래도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오버월드에서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이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몬스터들의 소리도 따라하죠. 앵무새의 용도에 플레이어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이들이 귀엽다는 것입니다. 앵무새들은 각종 씨앗들로 플레이어가 길들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혹 앵무새를 길들이려고 억지로 쿠키를 먹이는 플레이어들도 있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앵무새는 쿠키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들이 플레이어에게 길들여지면 플레이어의 어깨에 앉아서 주위에 있는 동물들의 소리를 따라합니다. 크리퍼의 울음소리인 치지직거리는 소리라던가 좀비 울음소리를 따라해서 주위 몬스터들을 경계하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앵무새들의 지능입니다. 여타의 몬스터들이 그렇듯 앵무새들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용암에 빠져서 죽는 등의 지능 문제는 플레이어가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일 겁니다. 깊디 깊은 땅속, 종유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간신히 들리는 지하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한 번쯤 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가득한 고대 도시입니다. 차마 인간이 지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이름 모를 문명의 생명체들이 왔다 갔던 곳이죠. 이곳은 스컬크 지대가 깔려 있습니다. 청록색과 흑색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물체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이곳을 탐색하는 이유는 바로 전리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창고들에서는 인챈트북, 음반, 이름표, 물약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으며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자맹 인챈트북은 웅크리고 이동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희귀한 스킬로서 많은 이들이 갈구하는 인챈트북입니다. 여기 이 플레이어도 고대 도시를 탐험하러 온 모양이군요. 아직 신참입니다. 잠시만요. 부글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도망가야겠지만 늦은 것 같군요. 바로 워든이 소환되는 소리입니다. 워든은 고대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인데요. 플레이어가 스컬크 비명체를 너무 많이 자극해서 워든에게 어그로를 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랑이 굴에서 정신만 차린다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여버렸네요.